자, YB 학원의 국어 문법 특강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5강은 우리가 어문 변동 시작했죠. 어문 변동의 그 세세한 어떤 현상들은 모두 다 네 가지로 정리된다고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 네 가지인데 교체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체 일부를 했죠. 음절 끝소리 현상을 조금 했고요. 오늘은 교체 2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그걸 교체 2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교체 3에서는 구개음화, 그 다음에 된소리 이 두 개를 다루겠습니다. 우리 구체적인 음문 현상으로는 4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한번 예시해 볼까요? 이제 고3 수준의 국어 문법에서 다루는 어문 변동은 어떤 어문 환경에서 어떤 어문이 무엇으로 바뀐다.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쓰여진 어문을 다르게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지, 그다음 한 단계 더 표기에 반영되는지까지를 생각하셔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교체 중에 비음화를 보겠습니다. 항상 기초가 탄탄하면 모든 게 쉬워지는 건데 비음화는 제가 이야기했죠. 이 화 앞에 것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걸로 되는 걸 무슨 화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어문 변동의 이름이 비음화면 비음이 아닌 것이 무엇으로 되는 것? 비음으로 되는 것. 그럼 비음이란 말은 자음 체계에서 소리내는 방법 중에 울림소리, 유성음 중에 비음과 유음이 있었나요? 예, 그 비음 3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미음, 미음, 마침 이음이죠. 그래서 미음, 미음, 이음이 아닌 것이 얘로 바뀌는 게 최종적으로 비음화라고 보시면 됐나요? 예, 일단 이게 이제 가장 거친 정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교재를 읽어가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비음화란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이음, 미음, 미음으로 바뀌는 현상. 제가 교재에 비음의 영향을 받아에 표시를 해놨죠. 저게 원래 진짜 비음화에 원래 진짜 이런 게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문 환경 때문에 어문이 다르게 소리 나는 것을 우리가 어문 변동이라 할 때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는 비음화가 되었지만 무엇 때문에 주변에 있는 비음 때문에 비음으로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비음화의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섭리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죠. 뒤에 나옵니다만 섭리라는 단어의 최종 발음은 어떻게 되죠? 섭리입니다. 그렇죠? 최종 발음. 근데 이게 그 앞단계에 뭐가 있냐면 섭리로 일단 먼저 발음이 되고요. 이 니은 때문에 비읍으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비읍이 니은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되는 것은 미음으로 바뀌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방금 본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애시당초에 리자가 왜 니가 되느냐. 즉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는 요 현상은 사실은 일반적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비음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비음화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되죠. 왜요? 앞에 뭐가 있죠? 비읍은 파열음이죠. 그죠? 파열음 뒤에 오는 리을이 비음으로 바뀐다는 비음화 조건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이런 단어가 몇 개 존재하죠. 섭리, 백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비음화가 맞지만 일반적인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는 비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지금 이걸 끄집어낸 이유는 뭐다? 오리지널 비음화의 조건은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 비음이 있고 그 놈 때문에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것을 가장 일반적인 비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그다음 이제 비어마의 그 현상들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종 위치는 그대로이고 종 방법만 바뀌는 현상으로 교체 중 동화 현상에 속한다. 자, 동화라는 말과 그 다음에 종 방법만, 종 위치는 그대로 요 세 개가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음이라는 자음 체계에서 이름은 비음이란 말 자체가 종 방법에 의한 자음의 이름이죠. 되셨나요? 그러면 두 자음이 인접했을 때 비음이 아닌 즉 좋은 방법이 비음이 아닌 어떤 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애가 뒤에 나오는 또 앞에 있는 비음 때문에 그 애를 닮아간다 해서 결과적으로 동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비음이 아닌 녀석이 비음으로 바뀔 때 이 비음이 아닌 녀석의 발음 방법이 있었겠죠. 파열음이든 파찰음이든 뭐 등등 있었을 겁니다. 주로 파열음인데요. 근데 그 애가 무엇일 수도 있고요. 입술 소리일 수도 있고 잇몸 소리일 수도 있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연구개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종 위치는 바꾸지 않고 그 종 위치에서 해당하는 비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 자, 이거는 뭔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음책에서 그렸던 표를 아주 간략하게 해놓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요 위에까지는 파열음도 있고 파찰음도 있고 마찰음도 있는데 파찰음과 마찰음은 빼버린 겁니다. 맞죠? 그래서 유성음 중에 비음과 유음이 있고요. 자, 양술매 쉬운 이름 입술 소리죠. 맞나요? 그 다음에 치조 잇몸 소리입니다. 구경 센 입천장 소리입니다. 연구경 뭐?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후음 목구멍 소리입니다. 목청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랬을 때 이를테면 국민이란 단어가 국민으로 발음될 때 누구와 누가 만났다? 비음이 아닌 기역과 비음인 미음이 만났죠. 자, 그런데 이 비음이 아닌 기역의 위치는 연구경입니다. 그죠? 근데 실제 만난 아이는 누구야? 입술 소리 미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기역이 이 미음 때문에 종 위치도 바꾸고 종 방법도 바꾸어서 미음이 되지 않고 종 위치는 그대로 두고 그 위치에 있는 비음이 누구로 바뀐다? 이음으로 바뀐다는 소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됐나요? 그러나 국민이 국민으로 발음되는 어떤 사례를 두고 모의고사 문제 성지 속에 이런 해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냥 비음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는 거 요것만 알아가지고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을 가지고 이 진수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어문 변동하면 한 단어 안에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띄어쓰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띄어서 끊어서 읽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어구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읽으면 그 한 단어 안에 있지 않아도 어문이 연접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지금 배운 어문 변동 현상,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단어와 단어 사이, 즉 문장 안에서라는 거죠. 그죠? 문장 안에서 즉 띄어쓰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죠. 이를테면 밥 끊고 먹는다 하면 상관없죠. 그런데 밥 먹는다 이렇게 붙여버리니까 밥 받침의 비읍과 뒤에 먹는다의 미음이 만났다는 거죠. 즉 미음이 비음이죠. 그러면 비읍은 입술 소리고 하열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술 소리고 미음을 만났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방이 아니고 얘는 밤이 때 미음 받침 소리가 나요. 그래서 밥 먹는다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먹는다의 기억은 또 뒤에 니은을 만나서 이음으로 바뀌죠. 그죠? 아까 기억이 이음으로 바뀌는 것은 좀 전에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동화 현상을 보태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국물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뭘로 바뀌죠? 이음으로 바뀌죠. 누구 영향으로? 미음의 영향으로. 자, 미음의 영향으로 미음이 되지는 않았죠.
그럼 완전히 같아졌나요? 비슷해졌나요? 그런 것을 우리는 불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아까 동화 있었죠, 그죠? 동화는 닮는다는 겁니다, 그죠? 원래 단어 자체는 똑같아진다는 뜻이지만, 자, 근데 아까 밥 먹는다에서 이 비읍이 미음을 만나서 결과적으로 비읍이 미음 때문에 뭐가 되나요? 비읍이 미음이 되죠. 영양 준 놈하고 똑같아지죠. 이런 건 뭐라고 한다? 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국물에서 미음이 앞으로 힘을 줬습니다. 원래 소리는 이렇게 흘러가죠. 힘의 방향이 이렇게 거슬러 갔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걸 역행동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순서가 그대로 간다면 순행동화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 순행동화 얘는 지금 여기는 나오진 않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동화에 대해서 구분한 것을 조금 예를 들었어요. 여기 순행동화 한번 있네요. 그죠? 강령이라는 단어가 있다 칩시다. 됐나요? 아니요. 가 밑에 이음과 뒤에 리얼이 만났는데 이 이음이 비음이죠. 그래서 리얼 무슨 소리? 잇몸 소리. 잇몸 소리에 있는 비음인 뭐 리언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발음은 강릉이 됩니다. 됐나요? 자, 똑같아지진 않았으니까 뭐 불완전동화.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힘을 주었으니까 순행동화라고 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비음화의 큰 흐름, 주변의 비음 영향을 받아서 주변이라는 건 앞이나 뒤. 그렇죠.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인 이음, 니은, 미음으로 바뀌는 것. 결과적으로 조미치까지 바꾸지 않아. 조미치까지 원래가 같았으면 완전 동화가 되겠죠. 조미치가 달랐던 놈이 만나서 되면 이제 불완전 동화가 되는 거죠. 그죠? 방향이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주면 역행 동화, 앞에서 뒤로 영향을 주면 순행 동화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 사례들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지금 이 케이스는 첫 번째 환경이 무엇일 때 미음, 미음이라는 비음이 뒤에 있고 맞나요? 비음이 아닌 파열음이 있을 때 이 기억은 자기 좋은 위치에 있는 여린 입천장 소리 중에 비음이 이음으로 바뀌죠. 이해되시나요? 디귿은 잇몸 소리 중에 비음이 니은으로 바뀌고 비읍은 입술 소리 중에 비음이 미음으로 바뀌고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바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국민, 듣는, 잡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구절 보겠습니다. 아범절의 종성이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아닌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적용된 다음에 비음이 난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닦는이라는 단어가 있다 칩시다. 지금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이 아니고 뭐죠? 쌍기역이죠. 근데 쌍기역은 뒤에 자음이 있을 때 쌍기역 소리가 나지 못하고 7개 중 하나로 바뀌죠. 그 7개 바뀐 게 이제 기역 소리예요. 그죠? 처음부터 파열음, 기역이 아니라 다른 소리였지만 대표 음절 끝소리가 적용이 된 이후에 맞나요? 이후에 다시 얘가 뭐가 된다? 비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닦는이 이렇게 발음이 되었을 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두 개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맞나요? 음절의 끝소리가 먼저 일어나고 비음하게 일어난다. 자, 음절의 끝소리도 지금 쌍기역은 자음 하나로 치니까 교체라고 할 수 있죠. 비음화도 교체죠. 그러면 교체가 몇 번 일어난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건만 감는도 마찬가지입니다. 티읕이 무엇으로 바뀌고 디귿으로 바뀌고 이 규칙이 적용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감는도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고 지금 파열음 뒤에 비음의 영향을 받고 그 파열음들이 비음으로 된다라는 요 규칙이 적용됩니다. 됐을까요? 또 다른 사례들은 미음이응이라는 비음이 앞에 있죠. 맞나요? 앞에 있고 뒤에 유음인 리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리얼도 좋은 위치상으로 뭐죠? 잇몸소리죠. 그러면 잇몸소리 중에 비음은 니은이죠. 그래서 리얼이 결국 니은으로 바뀐 것도 뭐다? 비음화인데 얘는 이제 비음이 앞에서 뒤에 있는
뭐죠? 리얼 유음에다가 영향을 주어서 비음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맞나요? 이런 것도 예가 많습니다. 뭐죠? 담력, 종로 되겠습니까? 요예 잘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무슨 동화가 된다? 순행 동화. 그렇죠? 예, 순행 동화. 잘 보시면. 자, 그다음 또 다른 비음 제가 아까 뭔 이야기 했습니까? 비음화의 가장 오리지널한 어떤 해석은 설명은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케이스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죠?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좀 여러분이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자, 기역, 디귿, 비역 뒤에 리을 소리가 결과적으로 비음인 니은으로 먼저 바뀝니다. 그리고 이 바뀐 비음이 앞에 있는 기역, 디귿, 비역을 뭘로 또 바꾼다? 비음으로 또 바꿉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비음하고 두 번 일어나요. 비음하고 두 번 일어나는데 첫 번째 비음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음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기역, 디귿, 비역도 비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최초의 소리. 리얼도 비음이 아닙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 비음화가 일어났느냐? 설명 불가. 우리 국어 없는 현상으로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음화가 됐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성리가 니가 되고 그 니로 된 놈에 의해서 비읍이 미음으로 또 된 겁니다. 그래서 비음화가 두 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제 책을 찾다가 알게 되었는데 한자 중에 초성이 리얼인 것이 발음이 이것이 매우 복잡하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의 한자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 들어오면서 이 한자가 초성 리얼을 가지고 있는 발음은 제가 알기로는 이 발음에 대한 규정을 우리 국어 이론적으로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문을 뭔가 음성학적으로 이해하는 쪽에서 이걸 정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라는 한자가 우리말 누구와 음성들과 결합될 때 누구 받침 파열음 뒤에 오면 얘는 그냥 리언으로 바뀌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얘를 뭐로 표기하니까 섭리라고 쓰죠. 뭘 피해서? 두어묵직을 피해서. 맞나요? 섭리라고 썼는데 그냥 발음은 뭐가 되더라? 섭리가 되더라. 이거 사실 더 깊이는 뭐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두어묵직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두어미는 얘를 리언으로 그냥 아예 쓸 건데 맞죠? 두어미 아닌데 얘 발음을 리언으로 하는 거야. 근데 두어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사실은 포괄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중간하게 뭐가 되버렸다? 이상한 비음어가 된 거예요. 됐나요? 이 설명은 아무나 안 해줄 겁니다. 제가 막 찾다가 이거 한자 리을 발음이다. 한자의 초성 리을 발음의 문제다. 어쨌든 규칙적으로 파열음 받침 뒤에 한자의 초성 리을이 뭘로 바뀌더라? 리언으로 바뀌더라. 됐나요? 그러고 나서 그 바뀐 리언이 비음이니까 앞에 뭐 파열음이 다시 뭘로? 자기 좋은 위치의 비음들로 바뀌죠. 그래서 두 번 바뀝니다. 됐나요? 예를 볼까요? 국력 한자 력 맞죠? 됐나요? 주로 이제 이 모음이나 반모음이가 많아요. 그럴 때 녀로 바뀝니다. 니언으로 바뀌고 나니까 기역 받침이 니언 때문에 이형으로 바뀌는 거죠. 비형화 몇 번? 두 번이라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띄었어도 단어 사이에 일어난다 그랬죠? 자, 치읓 이거는 뭘로 바뀌어? 디귿으로 바뀌어요. 뭐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겠지. 그 다음에 이 리얼 자체는 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뭘로 돼? 니언으로 바뀌어요. 니언으로 바뀌고 나니까 이 디귿이 뭘로 바뀌어? 니언으로 바뀌었죠. 면니는 음운변도 몇 번 일어났다? 3번. 음절의 끝소리로 교체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리얼이 니언으로 바뀌는 교체 2번. 그 다음에 이 니언 때문에 진짜 오리지널한 비음화 또 한 번 교체합니다. 교체가 3번 일어났습니다. 됐죠? 섭리는 제가 앞에도 설명했으니까 잘 보십시오. 자, 비음화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비어마에 유형이 순행도 있고 역행도 있습니다. 맞나요? 완전도 있고 불완전도 있고 물론 이거는 다른 자음 동화 그 의문 변동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드브 뒤에 비어마 그 현상하고 리얼이 비어마로 바뀌는 거 미음 뒤에서 됐나요? 그렇게 하고 아주 특이한 뭐 그드브 뒤에 리얼이 그냥 니은으로 바뀌어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는 교체가 몇 번 일어났는가 이런 선지로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애초에 리얼이 니은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걸 비어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비어마의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가 한 5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유엄화. 마찬가지입니다. 유엄화는 유엄이 아닌 자음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야? 유엄인 자음으로 바뀌는 거죠. 유엄은 근데 우리말에 뭐밖에 없어? 리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 아닌 것이 무엇으로 바뀌는 것? 리얼로 바뀌는 걸 유엄화라고 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주로 그 환경은 근데 또 제한적입니다. 리얼하고 니은이 만났을 때입니다. 그럼 유엄 아닌 건 누구야? 니은이죠. 됐나요? 니은이 리얼로 바뀌는 거. 그걸 유엄화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강릉할 때 이상한데요? 리얼이 니은도 바뀌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비어마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니은이 리얼로 바뀌어요. 그리고 얘는 니은과 리얼의 앞뒤가 없습니다. 다 아무 데서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건이 왔는데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유엄화 조건이 끝으로 볼 땐 같아도 안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유엄화란 유엄이 아닌 자음이 유엄 리얼의 영향을 받아 앞이나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리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유엄 아니었던 놈이 뭐가 되는 거죠? 유엄 리얼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근데 리얼도 다 잇몸소리 치조음이죠. 그래서 뭐는 안 바뀐 거야? 유엄화는 조음위치는 그대로 있는 거고 뭐만 바뀐 거다? 조음 방법만 바뀌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는 교체고 닮아가니까 이것도 뭐고? 동하고 이런 말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들이 변형되어서 뭘로 나온다고요? 선지 1, 2, 3, 4, 5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발음쓰라 이건 중학교 3학년, 2학년 뭐야? 내신 문제야. 근데 그 현상을 이렇게 문법적인 용어들로 서술할 수 있어야 되죠.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재진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이해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걸 조금씩 그 사례에 맞게 다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볼까요? 자, 리얼과 니은이 리얼이 앞에 있고 니은이 뒤에 있는 케이스. 뒤에 있던 니은이 같이 리얼로 바뀔 수도 있고 맞나요? 요것도 있는데 리얼이 뒤에 있고 앞에 있던 니은이 리얼로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됐나요? 요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생긴 건 리얼 히얼, 리얼 티얼 이런 거 있죠. 자, 이거 겹받침이죠. 겹받침은 역시 7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요. 근데 이때는 바뀐다는 말보다는 나머지 하나가 탈락된다고 보죠. 그죠? 되었나요? 네, 큰 틀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되는데 음절의 끝소리를 교체로 탁 집어넣다 보니까 겹받침 중에 하나가 바뀌고 7개 중에 하나로 남는 것은 탈락으로 온다 그랬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랬을 때 리얼 리얼과 리얼 티엇도 사실은 소리는 리얼로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니은도 리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자, 칼과 날이 만났습니다. 이 중에 가장 가까이 만난 건 리얼과 니은이죠. 그래서 이 니은이 뭘로 바뀐다면? 리얼로 바뀐다면 그게 뭐다? 유엄하다. 그래서 칼, 랄 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뒤로 힘을 줬으니까 순행동화 맞나요? 똑같아졌으니까 완전동화 되겠습니까? 자, 신라 됐나요? 니은과 리얼이 만났죠. 이번에는 리얼이 뒤에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리얼이 앞에 있는 니은에 영향을 주어서 신라라고 발음합니다. 맞나요? 그럼 이것도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주니까 역행동화 완전히 똑같아지니까
완전 동안. 아픈 걸 우리 앓는다 그죠? 그래서 앓는다의 기본형은 리얼 히읗이란 말이야. 됐나요? 그런데 이것이 받침 발음을 할 때는 뭘 만난다? 리얼 만나죠. 여기에 누가 만났어? 니은이 만났죠. 그죠? 됐나요? 이랬을 때 이 리얼 니은 조건이 되죠. 누가 바뀐다? 앓는 하지 않고 앓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다? 유용하다. 맞나요? 우리 라면 끓일 때 여기 발음이 뭐가 된다고? 리얼만 발음된다. 끓는 해놓고 니은이 뭘로 바뀐다? 리얼로 바뀌어서 최종 발음은 끓는 물에 라면을 넣어서 4분간. 됐나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유형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 전에 공부한 내용을 훑어본다 할 때 훑다 있죠. 훑다. 그죠? 그것도 훌로 발음됩니다. 거기에 니은이 들어갔을 때 니은이 리을 영향받아서 뭐가 된다? 훌른 됩니다. 이것도 유형화. 됐나요? 자, 유형화 예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니은 리을이 만났는데 유형화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걸 했죠. 이거 조건 됐는데 안 되는 것도 있죠. 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리을이 언제 어디에 올 때? 뒤에 올 때. 자,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리을이 니은 뒤에 왔을 때 유형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 니은 리을이든 리을 리은이든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게 유형화였죠. 그런데 리을이 뒤에 올 때는 이 앞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안 바뀌기도 하더라. 이것도 자세히 보면 한자의 리을의 가치죠. 발음 문제. 어쨌든 자 권력이죠. 니은과 리을이 만났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돼요? 유음화가 되어서 권력하면 되죠. 이렇게 유음화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음화의 정상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공, 권력 내나 이 단어잖아. 그지? 맞죠?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공, 권력 해갖고 이게 된 소리에 공권력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더라고? 공권력이 되더라고. 오히려 뒤에 있던 리얼이 니은으로 바뀌더란 말이야. 지금 이거는 그럼 원리가 있나요? 없어. 그냥 예외야, 예외. 근데 이 예외가 몇 개 있어. 바로 모아놨어. 이거 별표 치면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냥 이건 소리를 기억하세요. 뭐의 예외? 유형화의 예외. 자, 결단력 따라 읽으세요. 구근류. 이거는 이제 과학 시간이나 뭐 그 분류할 때 나오죠. 동원령, 등산로, 상견례, 생산량, 의문론, 이원론, 이원론 안 한다고. 그죠? 임진란, 임질란 안 한다고. 의견란, 횡단로. 요거 두 개 있는 것은 그 뭐죠? 그 단모음이냐 이중모음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자, 방금 단어들은 유형화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는데 유형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비형화가 일어나죠. 니은으로 바뀝니다. 됐나요? 네, 자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비형화, 유형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소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집에서 반드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이제 구개음화. 구개음도 이 이름 속에 기본 원리가 있죠. 구개음이 뭐가 있나요? 이때 구개음은 센 입천장만을 이야기합니다. 센 입천장 소리가 뭐가 있죠? 지읒, 쌍지읒, 치읒. 큰 틀에서는 지읒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놈들이 아닌 게 저놈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쌍지읒으로 바뀌는 애는 지금 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요.
근데 국외음화의 조건은 좀 꽤 복잡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국외음화란 자, 국외음이 아닌 놈들 중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디귿하고 티읕이 최종적으로 치읓으로 바뀌는데 조건이 엄청 많습니다.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태수와 만날 때 그렇게 돼요. 이 뭔 소리야? 이거는 D나 T가 되는 겁니다. 또는 디어, 텨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결합하는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태소는 무슨 형태소여야 돼? 형식 형태소일 때만 또 이게 해당돼. 형식 형태소 세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조사, 미접수. 그치. 자, 반모음이나 이 모음을 시작하는데 얘가 형식 형태소일 때. 그러면 여기 D가 결합되려면 사실은 앞에 형태소에 받침이 디귿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연음되면 D, 연음되면 T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이 D나 T를 뭘로 바꾼다고? G나 T로 바꾸는 걸 이렇게 발음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국외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바뀌는 현상이다. 국외음화를 이렇게 설명하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어요. 좋은 위치 바뀌어 안 바뀌어? 잇몸 소리에서 입천장소리 바뀌었죠. 디귿의 좋은 방법은 파열음이죠. 이해되셨나요? 지읒은 파찰음입니다. 아, 어디에서 잇몸 소리에서 국외음으로도 바뀌었는데 맞나요? 파열음에서 파찰음으로도 바뀌었다. 그래서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바뀌었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교체고요. 선생님 교체까지는 이해되는데 왜 동화예요? 누구를 닮았어요? 자, 말해볼 사람. 아까 비음을 닮아서 비음이 되면 비음을 따라갔다고 할 수 있잖아. 지금 이 디귿이나 티읕이 누구 따라간 거야? 따라갈 리가 없잖아. 왜? 지금 언급된 애는 누구야 지금? 모음이죠. 맞나요? 자, 우리 입속을 생각해 볼까요? 입속. 자, 여기 잇몸 소리 디귿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입천장 소리 지읒입니다. 자, 이 모음이 여기 있어요. 얘가 일로 가는 건 누구 때문이다? 이 때문이에요. 이 때문. 그래서 이를 디귿이 지읒으로 가는 것은 모음 이에 대한 동화 현상입니다. 제가 최초에 이야기했죠. 음운 변동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모음 역행 동화 이해했나요? 아기를 애기, 아비를 애비. 이해되시죠? 어미를 애미, 고기를 괴기. 다 사투리죠. 자, 그런데 왜 그렇다고 뒤에 이 모음이 있어서 모음이 따라간 건 이 모음 동화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국외음화는 디귿이 지읒으로 가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이 때문이다. 왜 그래? 이 거리가 멀어. 이 거리보다. 그래서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한 건데 결국은 디귿이 모음 이를 닮아가는 겁니다. 지읒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 이야기한다? 동화 현상이다. 그럼 여기 이런 말도 할 수 있을까요? 국외음화는 자음과 모음 사이의 동화 현상이다. OX, O.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아까 중요한 게 있었죠? 모음이나 반모음이 있다고 이가 이로 시작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형식 형태소여야 되죠. 그래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므로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결합할 때는 경우나 또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아. 자, 조건이다. 어디에서는? 현대 국어에서. 발을 디디다. 이걸 지지다 안 바꾼다고 지금. 하나의 형태소죠. 이해되셨나요? 잔디밭. 잔디를 잔지라고 안 바꿔요. 뭐죠?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제가 왜 현대 국어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적 국외음화라고 들어본 적 있죠?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말에 국외음화가 없다가 임진왜란 지나고 한 1, 200년 있다가 일시적으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있어요. 한 100년에서 200년 동안. 그때는 한 형태소 안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정리가 된 이후에, 즉 우리말에 흡수된 이후에는 지금 현대의 국외음화처럼 실질 형태소와 그 형태소가 결합될 때만 일어나고 뒤에가 반드시 무엇일 때만 형식 형태소일 때만 일어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뭐가 있을까요? 한 형태소 일어나는 거. 자, 고전 시각 같은 거 보면 편디간에 이런 말 있어요. 이게 지금 뭐죠? 천지입니다. 천지. 이게 뭐죠? 반모미가 들어있죠. 얘가 일단 어디로 간다? 천지가 돼요. 천지가. 그 다음에 이 여가 어로 되는 것은 단모마 현상이라는 게 또 일어납니다. 또 대표적인 뭐죠? 부처께서. 이게 뭐가 돼요 나중에? 부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처가 됩니다. 일단 이것도 뭐가 먼저 일어난 거다? 부처라고 국외음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한 형태소. 이게 단모마 됨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잔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역사적 국외음화가 일어날 때 국외음화 현상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이 반모음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뭘로? 잔뒤로 남아 있었어요. 옛날 소설책 보면 현대 소설인데 잔뒤밭 써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래 있다가 뭘로? 잔 뒤로 단모음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한형태소라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한형태소에서는 안 일어나니까 잔디가 잔디로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역국외음화 또는 기역국외음화까지 이야기 조금 하고 싶지만 한 가지만 합시다. 시골 할머니들 참기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참지름 이야기죠. 그죠? 길에다가 돈을 다 뿌린다. 질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김치를 찜치 담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다 뭐야? 국외음화 현상이죠. 근데 이걸 기역을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기역 국외음화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오류가 하나 좀 발생합니다. 김치 이야기. 요거 이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면 현대 국외음화의 조건을 잘 아시고요. 자, 근데 그 조건이 한 형태소 내에서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였다? 역사적 국외음화였다. 됐나요? 네, 그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기역 국외음화는 현재는 사투리로 보고 이제 표준 발음을 인정 안 하죠. 참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외음화는 우리가 인정되는 국외음화는 발음은 표준 발음입니다. 표기에 반영되나요? 안 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지금 이제 국외음화 현대국미 얘들. 자, 굳이 원래 뭐가 돼야 돼? 구디가 돼야 되죠. 됐나요? 이게 이가 지금 뭔 거야? 접사죠. 굿다에 그 부사 파생 접사가 붙은 거니까 그죠? 가치도 사실은 같다의 부사 파생 접사니까 형식 형태소 맞죠? 그래서 가티가 되었다가 가치가 되고요. 베어훌티가 되었다가 베어훌치가 되고요. 부치어였죠, 그죠? 부티어였다가 부처가 되고 국외음화가 됩니다. 됐을까요? 이게 이거 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단모마 현상인데 지금 일단은 부처가 뭐가 되나요? 부처가 먼저 되고요. 그 다음 이게 이게 부처가 된 것까지가 일단 국외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이 발음을 그냥 발음하기 좋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되는 거야? 부처라고 발음하게 가죠. 됐습니까? 네, 요 표준 발음표 그대로 여가 어렵다.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가는 것은 국외음화 자체는 아닙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국외음화의 예외라고 말하는 건 조금 저는 어렵다고. 왜냐하면 국외음화 조건이 다 됐는데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이야기는 국외음화처럼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안 일어나는 겁니다. 뭐죠? 이랑이라는 말이죠. 이랑. 이게 뭐일 수도 있고요. 조사, 뭐랑 이뜻 함께라는 뜻. 그 다음에 명사로서 뭐가 될 수도 있나요? 그 밭의 높은 부분. 그걸 이랑이라고 하죠. 그죠? 일렁일렁 되는데 높은 부분. 됐나요? 그래서 얘는 명사면 실질은 대소죠. 조사면 형식은 대소죠. 그래서 맥락을 봐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논이랑 밭 땡땡이랑 모두 내 것이다. 이건 뭐야? 논하고 밭하고 조사죠. 그래서 이 이랑은 뭐야? 형식 형대소입니다. 그래서 얘가 밭이랑이 되었다가 이게 형식 형대소니까 밭이랑 이렇게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입니다. 자, 그런데 저 넓은 밭 땡땡을 금방 갈았다. 밭의 높은 부분 이랑이죠. 그러면 이것은 밭이라는 실질 형대소 명사와 이랑이라는 실질 형대소 명사가 만나서 새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두 개의 어근으로. 그렇게 어근이 되면서 이 몸이 있을 때 잘 일어나는 일이 뭐죠? 니은 첨가입니다. 그래서 밭, 디귿은 티읕으로 바뀌고요. 아니, 티읕은 디귿으로 바뀌고 니라는 말이 첨가가 돼요. 첨가가 되고 보니까 앞에 했죠. 디귿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 니은으로 바뀝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 최종 발음은 반니랑이죠. 반니랑.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국외음화도 교체고 비음화도 교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첨가는 안 했지만 이 반니랑은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는 거 있죠. 교체하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형태소 만나는 과정에서 이 모음 때문에 니은이 첨가가 한 번 일어납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첨가된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으로 다시 바뀌는 교체가 일어납니다. 맞나요? 그래서 교체 두 번, 첨가 한 번. 잘 기억하십시오. 잔디는 왜 안 일어난다? 하나의 형태소이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가 이게 기본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뒤에 이제 사이소리 현상하고 조금 이게 겹쳐지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된소리 대기 개념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앞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뭘로 바뀐다? 된소리인 쌍기역, 쌍비읍,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된소리 대기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책마다 조금씩 다르면 저는 기본적으로 4개로 봅니다. 여기 종성, 어감받침, 그렇죠. 여기 4개로 만들겠죠. 4개 정도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된소리가 되는가? 첫 번째, 앞에 종성이 소리 기준으로 3개입니다. 그, 드, 그. 근데 가로 속에 막 넣어놓은 게 이건 뭐죠? 뭔 것 같아요? 앞에 받침이 저렇게 쓰였지만 소리는 기역으로 나겠죠. 표기는 이렇게 되었지만 소리는 디귿으로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소리는 비읍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받침 소리가 그드브 하열음일 때 뒤에 예사 소리가 이렇게 있으면 쟤들이 뭘로 바뀐다? 된 소리로 바뀝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물리적인 법칙의 법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열음이 받침으로 딱 닫혔어. 탁 터져야 되는데 닫혔어. 에너지가 모여 있습니다. 맞나요? 그 뒤에 소리 힘이 넘어가니까 뒤에 예사 소리가 뭐가 되는 거야? 세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굿밥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지읒은 그드브가 아닙니다. 근데 지읒이 받침이고 뒤에 받침이고 뒤에 자음이 오면 대표음으로 바뀌죠. 지읒이 디귿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젖대고 드 소리 나니까 뒤에 소로 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요. 겹받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요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요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책을 읽다 할 때 읽다 했죠.
리얼 기억 받침의 대표음은 즉 탈락되는 건 리얼이어서 이익이 돼요. 이. 여기에 디귿이 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뭐가 된다? 있다가 됩니다.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여기 이해가 돼요. 얘는 지금 이 이해가 오면 안 되는데 이게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리얼 기억 받침 막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자음은 자음인데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형식은 계속 오면 희한하게 리얼로 남고 뒤에가 뭐가 돼? 된소리가 돼요. 무슨 소리냐면 이거 책을 학교에서 집에서 책을 읽고 하나요? 읽고 와야 하나요? 읽고죠. 그래서 이것이 예외인 겁니다. 이것이 예외적으로 리얼 기억 중에 누가 선택되고 리얼이 선택돼요. 그리고 고예요. 그러면 얘는 어디 적용받아야 되냐면 여기 우리가 뒤에 적용한다고 지금 하면 헷갈리겠네요. 일단은 1꼬인데 여기 이제 된소리로 1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거 왜 제가 얘를 여기다 넣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얘를 쓰면 됐는데 1꼬를 조금 잘못 넣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날씨가 맑다고 마찬가지입니다. 맑다죠. 맑다. 여기 해당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이것도 날씨가 맑게 기억다면 기억이 오면 리얼이 오고 깨가 됩니다. 그죠? 된소리 되긴 되는데 기억 받침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넓다는 리얼이 맞죠? 이것도 리얼인데 지금 제가 이 책이 약간 이 부분 오류 같아요. 넓다가 아니란 말이야. 넓다가. 그죠? 넓다가 되어야 지금 요 얘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리얼로 선택돼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틀렸다고 줄을 치는 거 이제 보니까 요거는 어쨌든 발음은 기억을 하십시오. 리얼이든 비역이든 또는 리얼이든 기억이든 뒤에가 된소리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고 봐요. 자, 앞에 받침이 그드브가 아니야. 부드러운 뭐야? 미연이란 미연이야. 부드러운 소리면 뒤에 된 소리가 안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오늘 신고합니다. 신고 안 하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감개 안 하죠. 자, 그런데 앞에 받침이 미연 부드러운 소리인데 이 부드러운 소리가 누구의 받침일 때? 용은 어간의 받침일 때는 예외적으로 뒤에 예사 소리가 뭐가 되더라? 된 소리가 되더라. 그리고 여기에도 자 1번에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다 있죠. 여기에는 누가 없죠? 비읍이 없습니다. 이것도 잘 보십시오. 자, 이거는 안 돼, 무슨 이유가 있어 안 되는 게 아니고 사례가 없는 거죠. 됐나요? 이 디귿이 없다는 것도 봐주시고. 자, 이런 겁니다. 사람을 포옹하는 거. 안 따죠, 기본형이. 그곳에 어간 받침이 니은은 끝났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예사소리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안고 달렸다. 됐나요? 보기에는 니은 지읒이지만 소리는 니은만 나죠. 그래서 안다. 그 다음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옴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신발을 신다 있죠. 나는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 이거하고 이게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신고라는 명사고요. 근데 이것은 신다라는 용언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용언 어간 받침 뒤에 니은이 오니까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가 되더라. 됐죠? 그 다음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 또 많이 줄었죠. 뭐죠? 디귿, 시옷, 지어서 줄었습니다. 얘들은 뭘로? 된 소리가 되더라. 대표적으로 갈등, 일시, 발전. 됐나요? 자, 여기에 예외를 써놓으세요. 예외. 옛날에 무술 영화에 보면 허허실시라고 혹시 나 이거 한자 쓰는데
웃으면서 허점을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자, 허허실실. 자, 실실 부분 볼까요? 한자어 리을 뒤에 시어도 왔죠. 근데 실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소리가 반복될 때는 또 여기 적용이 안 돼요. 허허실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리을 이야기인데 이번에 어떤 리을? 우리말의 관형사형 의미 뭐 할, 먹을 이런 거 있죠. 그 리을 뒤에 뭐가 올 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올 때 이거 뭐 된다? 된소리 된다. 물론 이것은 관형사형 의미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고 뒤에 체언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읽지 않고 끊어서 읽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놀, 길 끊어서 읽으면 이거 된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연결하면 놀길 됐나요? 그 다음에 갈대 또는 띄우면 갈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해도 됩니다. 근데 연결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사실은 관형사의 의미가 아니라서 리얼 수록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사실은 먹다라는 말에 전체 의미가 되지만 이 안에도 뭐가 있다? 리얼이 있고 예사소리가 있죠. 그래서 먹을수록 이렇게 되는 리얼수록. 그다음에 할지라도가 아니고 할지라도 이게 다 해당되죠. 제가 왜 이거 조금 다르다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은 관형사의 의미를 끊어지지 않고 통째로 의미예요. 통째로 의미. 근데 이제 요 관형사의 의미에서 의존 명사 결합되어서 이제 의미로 굳어진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다 이야기하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된소리 대기 규칙을 크게 보면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사소리가 있는데 앞에 에너지가 센 파열음으로 받침이 끝났어. 그럼 이거 힘주는 건 당연히 맞죠? 네, 대표적인 말에서 그더그. 특히 받침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역, 시옷 빼고 이음. 그러니까 이 7개 중에 파열음은 이 3개뿐이야. 사실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모든 파열음 뒤에 받침 파열음 뒤에 예사소리는 된소리 된다고 해도 돼요. 요게 대원칙이야. 그럼 이 말 속에는 예사소리가 파열음 같이 센 소리 말고 부드러운 소리, 뭐죠? 유성음이죠. 유성음이 오면 예사소리가 안 된다는 소리를 깔고 있는 거죠. 유성음이 뭐야? 4가지? 니은, 미음, 리을, 이응이야. 이해되셨나요? 이응은 끝까지 없어요. 그러면 니은, 미음 묶여서 하나 뭔가 나왔죠? 신고하다는 당연히 안 일어나요. 근데 오히려 사실 예외적으로 용은 어간 받침 니은, 미음일 때만 희한하게 된소리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리을에서 2개가 나왔죠. 한자어, 그 다음에 관형사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합성명사에서 된소리 되기. 자, 명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명사를 만들 때 뒤에 오는 명사의 첫 자음이 된소리를 바뀌는 현상. 합성명사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의미관계가 시간, 장소, 용도, 기온, 소유주 등일 때 된소리 바뀜. 자, 이를테면 시간, 보름달, 아침밥, 장소, 들쥐, 길거리, 용도, 물병, 쌀가게, 기원, 소유주, 솔방울, 문고리. 자, 이 말들을 잘 보고 뭐를 아셔야 되냐면 보름하고 달이 합쳐질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음 받침 뒤에 예사소리 어간 받침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된소리 조건이다 아니다? 아닌 겁니다. 아닌 건데 어근이라는 형태에서 2개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가 될 때, 합성화 될 때, 다른 말로 하면 된소리 될 조건이 아닌데 된소리 되는 걸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하더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선생님 사이소리 현상 중에서 시간, 용도, 장소, 기온, 소유주라고 좀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된소리 되기는 규칙이야.
사회소리 현상은 현상이야. 저 비슷한 조건이라도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어. 그래서 사회소리 현상은 일단은 사회소리 현상은 결과적으로 두 개가 보이죠. 뭡니까? 합성어에서 결과적으로 된소리가 일어나거나 뭡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날 때 그걸 사회소리 현상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닐 때 된소리 같은 경우는 합성화되었는데 일반적인 된소리 조건이 아닌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사회소리 현상으로서의 된소리 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중에 가만히 이 의미관계를 따져보니까 시간, 용도, 장소 이런 것이 될 때는 일반적인 된소리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성으로서 사회소리 현상으로서 된소리가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물고기가 물고기가 되죠. 불고기는 그런데 불고기가 또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소리 현상이 아주 재밌는 거죠. 물고기나 불고기나 조건은 똑같아요. 합성어인 것도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물고기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근데 불고기는 불고기라고 안 합니다. 여기는 사회소리 현상이 일어났고 여기는 사회소리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어문 환경으로 설명이 거의 안 돼. 자, 그 다음에 제가 합성명사에서 뭐도 일어난다? 된소리 되기 말고 니은 첨가나 니은 첨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회소리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사회소리 할 때 제가 조금 자세히 할 건데 뭐가 있나요? 매일 쓰는 거 깻잎 이게 원래는 뭐 깨와 잎을 합쳐놓은 거죠. 자, 근데 발음이 이건 뭐가 되나요? 깻잎이 됩니다. 요걸 보고 여기 없던데 니은이 끼어들었다 해서 니은 첨가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가볼까요? 이것이 합성화되면서 사회소리 현상으로 니은 첨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시옷을 받쳐주는 건 사회소리 현상이죠. 근데 이게 표기로 확정되면서 시옷 받침이 뭘로 바뀌어? 디귿으로 소리 나죠. 그 다음 니은 첨가는 이제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이 니은 때문에 얘가 뭘로? 비음화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표기를 보면 그래서 첨가, 니은 첨가는 뭐 한 번밖에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는 뭐와 뭐의 합성이야? 깨와 잎의 합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깻잎이라고 하니까 니은 첨가란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사회소리 현상. 이제 사회소리 현상을 다음에 따라 한번 다룰게요. 자, 여기서 뭐만 챙기면 좋겠다? 된소리 되기는 사회소리 현상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된소리 되기는 일어날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열음 뒤. 파열음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어간받침 니은 미음. 한자어 리얼, 관형사의 음이 리얼. 맞나요? 이제 이 조건이 아니야. 아닌데 합성어가 띵될 때 된소리 일어나. 그건 뭘로 보는 거야? 사회소리 현상으로서의 된소리. 그거 나왔으니까 뭐까지 이야기한 거야? 사회소리 현상에 된소리만 있나? 니은 첨가도 있다. 이야기. 이러셨죠? 예. 그 정도 하고요. 그러면 기본 개념 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 한 것들 처음에 비음화, 유음화. 자, 표준 발음 인정되죠? 맞나요? 표기에는 반영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유음화 조건이 되었는데 안 되는 얘들 많이 있었습니다. 공권력.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구개음화. 하이라이트. 구개음화는 자음과 모음의 동화 현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뭐도 바뀌고 조음 위치도 바뀌고 조음 방법도 바뀌고 맞나요? 조건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나 방모미를 시작하는 형식 현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지금 현대 국어에서는 한 형태소에서 안 일어납니다. 이 말 속에 뭐가 있다고? 구개음화가 우리말에 들어올 때 역사적 구개음화가 일어날 때는 한 형태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됐죠? 그 다음 된소리 되기 조건 4가지 플러스 사회소리 현상의 된소리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 많았습니다.